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퀴어 문학에 대한 선입견과 달리 박세양 작가의 특징은 문단은 물론이고 일반 독자들을 지금 아우를 정도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도시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이 대중성의 요소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배상미 작가님이 더 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제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대본을 읽으세요. 미리 좀 읽어보시죠. 네, 아까 주차장에서 그 보초 서느라고 대본을 못 읽었습니다. 너무 TMI 아닌가요?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칭릿으로 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슬쩍 또 동성애 물론 게이들의 사랑 이야기긴 하지만 또 이성애로도 한번 바꿔서 읽어보기도 했어요. 제 나름대로. 혹시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면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제가 볼 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랑 이야기라고 더더욱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에 대한 평을 조금 읽어봤는데 새롭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움과 대중성은 같이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너무 새로운 걸 낯설어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설이 제가 알기로는 좀 책이 팔리고 대중적 호응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대중성을 진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잘 호응될 때는 흔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7대3이라고. 그러니까 3이 새롭고 7이 기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야 흥행한다고. 그러니까 대중 너무 새로워도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 너무 진부해도 안 좋아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비율이 새로움보다는 진부함이 조금 더 많아야 대중적 호응을 얻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대중성 하면 일단 게이 서사라는 새로움이 강렬하게 다가와요. 그렇지만 이 소설이 깔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사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그 사실 연작처럼 보이는데 맨 마지막 두 작품이 듀오와의 주인공과의 사랑을 그리잖아요. 그렇지만 끝내 이제 카일리라는 병 때문에 아마도 에이즈로 은연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듀오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가 결국 태국인 부자 게이를 만나서 태국에서 고급 호텔에서 머물지만 끝끝내 그가 그리워했던 사랑은 듀오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멜로드라마스러운 설정이거든요. 멜로드라마죠. 왜냐하면 멜로드라마는 사실 미덕을 잃지 않는 건데 그 상대에 대한 미덕을 잃지 않는 것이 멜로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멜로드라마는 비로소 오는 것이잖아요. 비로소 뒤늦게야 비로소 그때의 진심이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듀오가 되돌아온다는 이 구성이나 설정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멜로드라마스러웠어요. 그리고 처음을 여는 제희라는 작품은 제가 볼 때 전형적인 칭릿이었어요. 게이 남성과 그 다음에 부유하지만 자유분방한 여성의 동거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칭릿에 들어가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이 서사라는 참신함과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봐왔던 멜로드라마나 칭릿 드라마 같은 요소랑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이 굉장히 호응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러간 적 우주의 맛 같은 작품에서도 암투병 중인 어머니 이야기가 함께 얽혀지면서 우리에게 또 익히 친숙한 한국적 이야기와 결합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앞서 질문에서는 이제 대중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면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이미 소설 독자의 대부분은 20, 30대 여성 독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문학 독자들이 왜 이런 여성 독자들이 게이의 연애담에 열광할까 혹은 이렇게까지 큰 환영을 보낼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반드시 소설 내적인 이야기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보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여성 독자들한테 어떤 부분이 소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 이제 배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포함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중들에게 익숙한 형태, 칭릿의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형식 자체가 로맨스 소설이고 로맨스 소설이 이제 장르 소설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으로 인기가 대중적인 인기가 많고 특히 이제 여성 독자들이
오래전부터 열광해왔던 그런 방식의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로서 가지고 있는 인기나 힘은 뭐 여전히 이 소설에서도 계속 발휘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게이라는 존재가 주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게이를 만났건 만나지 않았건 간에 대중문화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이제 게이의 이미지, 특히 이제 섹스 앤드 시티 같은 드라마, 그러니까 미드에서 게이라는 존재가 재현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미 지금 젊은 여성, 한국 여성들이 이미 이제 공통적인 그 인식의 기반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 게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쾌하고 센스도 있고 공감 능력도 있으면서 안전한 위협을 가하지 않는 존재들인 거죠. 너무나 이건 이상적인 반려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적인 반려인은 왜 자기 주변에 없을까? 왜 내 주변에는 계저씨 같은 사람들, 그런, 혹은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에게 폭력 이두른 남자친구라든가, 뭐 이런 폭력적인 남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이 게이의 존재, 그 대중문화 속에서 재현된 그런 센스 있고 그러니까 친절한 게이, 이런 게이의 존재가 주는 어떤 매력이라는 건 엄청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섹스 앤 시티 같은 드라마에서 보여진 게이들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게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한국의 게이라는 형태로 소설 속에서 이제 굉장히 핍진하게 구현이 되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저는 익숙함과 더불어서 굉장한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페미니즘 리부트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이 남성 가부장제, 그리고 남성의 폭력성,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남성이라는 존재에 대한 사회적인 제고의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또 게이라는 존재가 또 다른 일단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작동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네. 뭐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소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캐릭터들, 그러니까 즉 게이로 대변되는 박상현 소설에서의 인물에 대한 형성화의 문제를 조금 이제 심지경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설 속 캐릭터에 대한 재현이 이제 결국에는 뭐 단순히 그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인식을 어느 정도 뒤집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우리 한국 문학 안에서 이런 인물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젠더 규범 같은 것들을 얼마나 뭐 벗어나고 있는지 혹은 해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한국 문학의 인물들과는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박상현 소설의 인물들을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로맨스가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젊은 여성 작가의 작품에 로맨스가 거의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애적 관계 그 자체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단지 어떤 그런 뭐 포옹조차 허용되지 않는, 심지어 뭐 섹스는 더더군다나 허용되지 않는데 반해서 오히려 지금 젊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불가능한 이성애적 어떤 로맨스가 이런 이 퀴어 서사 안에서의 그런 로맨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보충적인 역할, 상호적으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앞에서 그 배상윤 선생님이 이제 뭐 평범한 사랑 이야기다, 그냥 로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로맨스 서사이긴 하지만 이 소설 자체가 절대 평범한 사랑 얘기는 아니고, 그 규호와의 관계도 사실은 그 풍등에다가 규호 이름을 썼는데 그게 결국에는 구멍이 빵꾸가 나고 멀리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순정, 진정성의 세계와는 작별을 고하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런 것 자체는 뭐 한순간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로맨스 서사, 항상 이게 결혼 서사로 규결되는 그런 식의 로맨스 서사 혹은 결혼 가능성으로 열어두는 그런 식의 로맨스 서사하고는 완전 다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물의 어떤 좀 개성적인 인물이 되게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의 모든 인물들이 사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되게 좀 혼종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이제 소개되고 있는 제희라는 소설에서 그 제희라는 여성 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나와 이제 그 같이 동거를 그렇죠. 했던, 그러나 이제 친구로서 동거를 했던 그런 제희라는 여성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여성 인물이 상당히 좀 스캔들러스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되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기에서 정확히 표현되죠. 나와 제이는 정조관념이 희박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조관념도 희박하고, 그리고 되게 소문도 과에서 혹은 이제 이 둘을 아는 사이에서 서로 뭐 임신하고 낙태하고 뭐 그랬다는 둥, 뭐 이런 식의 소문이 이미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런데 보통은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 혹은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 이런 식의 소문난 여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단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여성은 그렇게 문란하고 정조관념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악마화되거나 마녀화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너무 문란하다는 생각까지는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제희라는 여성 인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통의 어떤 이성애적인 그 로맨스 서사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그런 남성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여성의 그 특성이랄까 자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려져 왔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통제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남자는 호색하니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고 불감증이라든지, 뭐 남자는 유혹하는데 여자는 그 유혹을 거절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공식을 주로 따라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성 인물과 남성 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이성애적 로맨스에서 남성과 여성 역할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러한 식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성적 훈련에 맞지 않는 그러한 캐릭터들, 그런데 그 캐릭터들이 그렇게 추하다거나 흉하다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뭐 지금 시대의 어떤 뭐 반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게 읽혔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여성이 결국에는 그 이제 정상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보인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옆에 있어주고, 굉장히 안정성을 이제 굉장히 큰 미덕으로 가지고 있는 남자와 나의 불안은 내가 바람을 피울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제가 보면은 사실 이 제이라는 여성은 결국에는 평범한 여성 인물, 우리 시대에 흔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되게 독특하기를 바라면서 정상적이기를 바라기도 하는, 그렇지만 독특한 것과 정상적인 거는 동시에 획득될 수 없는 거거든요.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독특하기를 바라는 정상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이라는 캐릭터는. 그래서 왜 굳이 그런 결혼 서사로 귀결되어야 했을까? 이 망해가는 이 결혼 제도에 왜 굳이 편입을 시켰을까? 제이라는 인물을. 약간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젠더 규범의 영역에서도 소설적인 방식 안에서 비트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